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혁이의 인생을 노래하다. 오늘부터는 뭐 지난 시간까지 맨날 약간 꿀꿀한 그 슬픈 이야기, 아쉬웠던 이야기를 이제 첫사랑 얘기를 보셨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느 또 구독자가 저보고 정치 얘기를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정치 얘기 모릅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군대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군대 얘기 맨날 뭐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서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뻔한 얘기 들으면 진짜 지겨워. 이제 우리도 사형제라 군대 얘기는 이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암말 술 취해도 군대 얘기는 꺼내질 않아요. 종교 얘기는 자기 신념에 관한 얘기고, 그 정치 얘기도 자기 신념에 관한 얘기죠. 굳이 이제 정치 얘기를 제 견해를 밝힌다면 민주화가 많이 됐으니까, 첫사랑 얘기에도 말한 것처럼 그때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죠. 권력자들이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까지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리드하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월 3일인가요?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저는 큰아들이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부사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죠. 근데 그날 저도 밤 꼴딱 샜어요. 자식놈이 그 서울 수방사 근처에 있는 진위 부대라, 그날 출동한 부대는 아니지만 자원 그런 부대에 있어요, 큰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후달렸겠습니까? 정치 얘기하면 경상도 대구 구미분들은 윤석열이가 옳았다 옳았다. 근데 그건 다 각자 생각이에요. 각자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그 리더는, 그 시대의 그 대통령은, 그 시대의 그 장관과 그 시대의 그 국회의원은, 그 지역 국회의원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바로미터라고 봐요. 바로 그 국민들의 수준이 나타난 결과물이죠.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은 대통령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리더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대통령이 좋고 어느 대통령이 나쁘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거 그냥 국민한테 잘해주는 사람,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국민을 떠받들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다 국민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월급 받아가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월급 주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 사람들을 잘 보필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이상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민주당도 무슨 전재수 의원이 돈 받았네, 강선 의원이 돈 받았네, 김병기 대표가 돈 받았네. 정권 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났으니까 지난 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것은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죠. 무시하는 처사죠.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배신을 때린다. 그럼 국민들이 다음에는 그 사람 뽑아주겠어요? 저는 대통령도 정말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구미 사람이든 그냥 능력만 보고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큰 어젠다 있지 않습니까? 국방, 외교, 치안, 여성 문제, 성소수자 문제,
경제, 주택 문제, 노인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육아, 출산 이런 열 몇 가지의 그 국가 큰 문제를 머릿속에 딱 보관이 있어가지고 국민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건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야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노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집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요즘 결혼 안 하는데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거야? 출생들 너무 잦아갖고 미래 세대가 미래가 안 보이는데 출생률을 위해서 어떤 보관이 있어? 하면 딱 나와야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나갈 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을 브레인으로 테이블로 데려와서 함께 풀어나갈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너무 든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면 무슨 소리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말난 김에 정치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해가지고 맨날 조깅하고 막 그분은 배드민턴 치셨어요. 제가 나중에 배드민턴 얘기 해드릴게요. 그것도 맞죠. 아무리 뭐 비상한 천재를 할지언정 건강에 안 따라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게 100% 맞지는 않죠. 어느 영화에 보니까 뭐 대통령이 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런 미국 영화를 봤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에서 넘버 6, 5래요. 5등, 6등 하는 나라라고. 국방력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5위래요. 네? 완전 선진국이죠. 그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740조, 704조인가 700 그리고 1년 국방비가 국방비로 쓰는 돈이 60 몇 조인가 그렇대요. 60 몇 조. 1년 예산이 700 몇 조고. 북한의 국방력은 1년에 2조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70조가 다 되면서요. 어느 차이인지 아시겠죠? 국방력도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런 선진국을 또 우리의 삶을 5년 동안이나 맡겨놓는 사람을 전라도다에서 뽑아주고 경상도다에서 뽑아주고 뭐 우리 동문이다에서 뽑아주고 그럼 되겠습니까?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욕먹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좌니 우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진보니 보수니 합니까? 우선순위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청사진이 나오고 비전이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헤드라인이 돼야지. 뭘 물어보면 되고 모르겠는데요. 뭐 연구야 뭐야.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외국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를 보관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청년 결백하고 거기다가 뭐 국가관이라든가 애민정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다면 뭐 더 좋겠죠. 그러면 외국 사람에도 전 뽑아요. 네. 뭐 출신이 뭐고 제가 항상 가끔 술자리 가면 진보 보수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들을 가끔 술자리에서 이제 만나요. 뭐가 좋다. 근데 저는 그래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번 시간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가 히딩크라는 큰 명장을 만나서 월드컵에서 4강을 획득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월드컵 예선도 못 드는 거 아시죠? 예선. 그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빨간 티 입고 막 울부짖었습니까? 예선만 가자, 예선. 제발 예선에라도 들자. 16강 안에만 들면 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16강만 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울고불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체적인 구조가 유럽, 뭐 저기 그 남미 쪽 사람들한테는 신체 구조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라고 살았죠. 축구는. 그러니까 예선 안에만 들면 우리는 좋다 그랬죠. 그런데 히딩크라는 명장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천지가 개벽을 했잖아요. 세계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래버렸잖아요. 한국이 4강을 했어? 이탈리아를 제껴버리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동방의 반쪽짜리 콩알 많은 나라지만 우리도 유럽 축구를 이길 수 있구나. 봐라, 우리가 해냈지 않냐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아니 2024년도에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웬 계엄입니까? 어?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지나고 보니까 좀 진역가게 생겼잖아요. 그 대통령은. 자기 부인과 자기의 부인의 어떤 그 스캔들을 막으려고 계엄을 했다니. 저는 그 대통령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누구를 원망하냐면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걸 봤으면서 토론하면서 그 사람의 데이터가 짧은지를 다 봐놓고도 깜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았던 반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망스럽고 국민이 창피해요. 뽑았으니까 그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저는 그때 그 사람 찍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실력 있는 사람만 뽑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그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4명이 나왔을 때 저는 유승민 씨가 될 줄 알았어요. 제일 논리가 되니까. 아니면 홍준표 씨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난데없는 제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임기 못 채운다고 생각했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쓸 때부터 저는 임기 못 채운다고 생각했어요. 제 예상이 맞잖아요. 쿠데타가 임기 못 채웠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난 정치 관심 없어. 투표도 안 해. 그런 친구들을 보면 화가 나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야 지갑 줘봐. 네 주머니에 한 20만 원만 꺼내갈게.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 모두 1년에 세금 얼마나 내죠? 부자들은 몇 천억씩 내겠죠. 재벌들은. 조 단위로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데도 1년에 한 몇백씩은 세금 내죠. 의료보험비, 재산세, 무슨 세, 각근세. 그렇게 세금 내는데 그 세금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돈을 허투루 쓰는데 관심이 없다?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하다못해 슈퍼나 마트에 가서도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라는 걸 따지고 이게 어느 회사에서 나왔지? 뭘 재료로 해서 만들었지? 좋은가? 이런 걸 보면서 10,000원짜리 사는데도 그런데 1년에 700조와 우리의 5년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을 경상도다, 전라도다, 우리 동문이다, 당을 보고 뽑고 그렇습니까? 무식하다고 봐요, 전.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 죄 짓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국가 간이 투철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만큼 국민을 주인 떠받듯이 할 수 있느냐. 주인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봐야죠. 실력이 있는 걸 봐고. 근데 무슨 지역이 어디니 어디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동우의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뭐 어디가 나쁘고 뭐 어느 대통령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몫이죠. 하지만 제가 전자에 깔았던 얘기, 능력 위주.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뭐 정치 갖고 싸우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네가 만약에 월드컵에 나가는데 감독이야, 내일 모레 저 월드컵 나가야 돼. 근데 A라는 선수는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고 속삭이고 연습에 나오지도 않고 이 새끼 맨날 여자랑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처먹어. 근데 이놈은 필드 나가면 골은 잘 넣어. 말썽을 피는데. 근데 두 번째 B라는 선수는 훈련도 잘 나오고 예의도 바르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착실해. 너무 착해. 근데 필드에 내보내면 똥볼만 차고 맨날 골만 먹네. 수비도 못하고. 여러분이 내일 모레 월드컵 나가는 명장인 히딩크라면 A 선수를 뽑겠어요? B 선수를 뽑겠어요? 저는 말썽을 부려도 A 선수를 뽑아요. 일단 월드컵 나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일단 정치에 나가면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정치 잘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이 문제죠. 성품은. 근데 성품이 좋은데 정치를 못해. 성품이 좋은데 축구 나가서 맨날 축구죠. 그러면 뭐예요? 월드컵 왜 나가요? 대통령 왜 뽑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어디 뭐 지역 따지지 말고 뭐 어디 뭐 당 따지지 말고 지금 뭐 민주당 보니까 벌써 슬슬 문제가 많구만. 대표라는 사람이 돈 먹고 국회의원 돈 먹고 장관이 어디 특정 종교에 가갖고 뽀찌나 받고 그러면 안 되죠.